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보험과 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리는 지금 금융 문맹을 탈출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저축과 투자 아주 기본적인 거 네. 굉장히 유익했죠. 네. 오늘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금융 상품이 뭘까요? 보험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뭐 통계에 의하면 뭐 4개다, 5개다, 뭐 가정마다. 그 다음에 100세 시대를 우리가 준비하려면 연금이 필요한데 네. 연금도 뭐 국민연금부터 시작해서 뭐 퇴직연금, 뭐 개인연금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의 주제를 확실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험과 연금. 첫 번째, 보험. 보험도 우리가 좀 제대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네. 보험이 가장 비싼 투자라는 거 모르셨죠? 네. 왜냐? 자, 연기납이. 내가 10만 원짜리 보험을 들었어요. 매월 10만 원. 어떻게 생각하면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납입 기간이 10년이에요. 그러면요, 1년이면 120이고 10년이면 1,200만 원이에요. 근데 보험이 보통 20년 납이 많아요. 그러면요, 2,400만 원짜리 내가 상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내 돈이 2,400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죠. 네. 근데 우리는 누가 와서 들라 그러면 그래 알았어 이렇게 그냥 쉽게 사인을 해요. 그러다가 조기에 해지하면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유, 보험은 이거 완전히 그냥 아니야 이거. 나 보험은 다시는 안 해. 또 이렇게 보험을 막 싫어해요. 여러분, 세상은 되게 상식적이에요. 상품의 기간이 짧으면 손해율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금 이런 것들은요, 원금이 보장되기 때문에라도 그렇지만 별로 손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길게 하겠다 그러고 중간에 내가 싹둑 잘라 먹으면 손해가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들어갈 때 예. 진짜 잘 생각하고 신중히 생각해서 들어가야 이러한 손해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험 공부를 우리가 기초 공부를 좀 제대로 해볼까요? 네. 보험은 크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이 얘기 들어보셨죠? 네. 무슨 생명, 무슨 손해보험, 네. 이렇게 회사가 있잖아요. 예. 뭐가 다를까요? 완전히 달라요. 생명보험은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한 보험이에요. 그래서 내가 병이 걸리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대비하기 위한 게 생명보험이고요. 네. 손해보험은요, 재산에 관한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야. 대표적인 게 자동차 보험. 우리가 자동차 보험 왜 들어요? 사고 나면 의무니까. 손실을 내가 입잖아요. 네. 수리비, 네. 화재보험, 집에 불 나면 경제적 손실을 입잖아요. 예. 그래서 원래 손해보험회사의 대표적인 상품이 자동차 보험이나 화재보험 같은 거예요. 네. 자, 그렇게 생각하면 쉽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의료비 쪽으로 넘어와서 여러분 실손보험, 실비보험 들어보셨죠? 예. 네. 그게 뭐의 약자예요? 실제로 손해본 거를 보상해 주겠다. 그래서 실손이에요. 실비는요, 당신이 실제로 지불한 비용을 보장해 주겠다. 그래서 실비보험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네. 네.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가 손해보험회사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분류는요, 보장성이냐 저축성이냐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구분 못해요. 그래서 보장성은 말 그대로 내가 다치거나 사고가 나거나 병에 걸리면 약속된 금액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암 걸렸어. 1,000만 원. 그렇죠? 예. 네. 보장이 되는 거죠. 내가 다쳤어.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수술했더니 내가 다친 거에 대해서 뭐 300만 원, 500만 원 다치면 주겠다. 이런 것들이 전부 보장성이에요. 대표적인 게 죽으면 주겠다라고 하는 종신보험. 그다음에 실손보험. 실손보험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실제로 손해본 거. 당신이 병원에 가서 병원비를
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보장해 주는 게 실손보험. 자, 저축성 보험은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보장은 거의 없어. 대신 당신이 돈을 모으면 나중에 거기에 수익을 붙여서 돌려주겠다. 그게 저축성 보험이에요. 네. 위험에 대한 보장보다 저축의 기능이 강화된 거. 그래서 연금이나 변액 같은 것들이 그런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예. 네. 근데 우리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사인해요. 안 되죠. 자, 순수 보장형이 있고 만기 환급형이 있어요. 위에를 소멸형. 끝나면 아무것도 안 줘. 여러분, 자동차 보험 1년마다 갱신하잖아요. 네. 자동차 보험 만기 되면 뭐 돌려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소멸형인 거예요. 어. 그렇죠? 근데 어떤 보험은 만기가 되면 만기가 됐으니까 돌려드리겠습니다. 돌려주잖아요. 네. 네. 만기 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험을 들을 때 소멸형이냐 환급형이냐는 걸 알고 들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잘못 알고 있어요. 돌려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보험회사가 그렇게 어리숙한 줄 아세요? 아니겠죠. 보장도 해주고 만기 되면 내 돈도 돌려주고 그럼 얘네들은 뭐 먹고 살아요? 그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만기에 돌려준다는 것은 사실은 나한테 좀 돈을 좀 더 받았다가 그거를 플러스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죠? 보장성 보험은요, 소멸형이 좋은 거예요. 순수 보장형으로. 저축성 보험이 이제 만기 환급으로 많이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암보험 이런 거 들어갈 때, 네. 뭐가 좋아요? 라고 물으면 소멸형이 좋은 거예요. 거의 돌려받는 게 거의 없는 거, 돌려받는 게 적은 거. 그래야 내가 싸게 들어가요. 소멸형이 싸요. 환급형보다. 자, 갱신형, 비갱신형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갱신형은요, 1년, 3년마다 보험료가 갱신이 돼요. 네. 올라간다는 뜻이겠죠. 네. 내려가는 일은 거의 없어요. 비갱신형은 쭉 똑같은 금액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좋아요? 비갱신형이 좋겠죠. 그렇죠. 그 대신 비갱신형은 갱신형보다 좀 비싸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예요. 약간 지금 비싸더라도 같은 금액으로 20년 갈 건가? 아니면 지금 좀 싼데 이렇게 갈 건가? 그래서 우리가 한 40대, 50대 보험을 든다 그러면요. 갱신형으로 가면 안 좋아요. 위험해요. 왜? 나중에 이게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보험을 가입할 때 갱신형이냐 비갱신형이냐 잘 알고 가입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에요. 네. 네. 이제 그래도 좀 보험 이렇게 윤곽이 좀 이렇게 생기죠? 네. 내가 들 때 적어도 뭘 알고 들어야겠다는 생각은 들잖아요. 그렇죠? 예. 자, 연금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요. 연금이 왜 필요할까? 이 표지가 그거를 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2015년 타임 잡지의 표지 모델이 아기였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2015년 3월에 태어난 이 아기는 몇 살까지 살다가 죽을까요? 몇 살까지 살까요예요? 자, 맞춰보세요. 얘는, 자, 힌트를 드릴게요. 100세는 넘어요. 지금도 뭐 100세 시대인데 2015년에 태어난 아기는 얼마나 오래 살까 얘기해요. 자, 우리 김영춘님 117살이요. 보다 많습니다. 더 많어? 125살. 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148? 보다 조금 적습니다. 아. 정답은 142입니다. 와우. 자, 142? 예, 이거를 기대 여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명과 기대 여명은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에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의 남자는 평균 82, 여성은 88 뭐 이래요. 예. 87, 88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그거보다 더 오래 산다 그러잖아요. 네. 그걸 기대 여명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보다 한참 뒤에 태어났잖아요. 2015년에. 그렇죠? 네. 얘는 더 오래 산대요. 이유는 의술의 발달 때문에 그렇대요. 막 암이 정복되고 뭐 좋은 약이 나오고 막 의학 기술이 막 발전하고 이러니까 웬만한 병은 다 고치는 거야.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대비해야 될까요? 노후 대비를 해야 돼요. 해야죠. 자, 연금이 왜 필요하냐?
돈을 버는 시간과 쓰는 시간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돈을 버는 시간은 30에서 길어야 60. 쓰는 시간은 30에서 100세까지. 이거 딱 보니까 연금이 필요하다고 딱 느껴지죠? 네. 예, 맞아요. 그래서 60부터 100살까지는 모아놓은 돈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을 우리가 은퇴라 그러잖아요. 저는 그래서 은퇴의 정의를 이렇게 얘기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은퇴란 은퇴란 소득은 끊어졌는데 소득은 끊어졌는데 지출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 지출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 공포스러운 기간이에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금을 준비해야 된다. 현대에서 7년에 흉년. 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요. 여러분 재테크를 청룡에서 가장 잘한 사람은 요셉이에요. 7년 풍년 동안에 곡식을 창고에 모아놨잖아요. 뭘 대비했어요? 흉년을. 이 풍년 7년이요. 앞서 말한 건 돈 버는 30년이에요. 흉년 7년이 뭐예요? 이게 은퇴 기간이에요. 노후 기간이에요. 지출만 있는 거예요. 이걸 대비했어야 되잖아요. 네. 자, 우리는 세계 1위의 아기 안 낳는 저출산 국가예요. 두 번째, 세계에서 가장 안 돌아가시기로 1등인 나라예요. 고령화도 1등이에요. 게다가 저금리, 아까 얘기했죠? 물가보다 금리가 낮아요. 돈이 불어나지 않는 나라예요. 각종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이 고갈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공적연금, 나라가 약속한 연금의 대표적인 게 4가지라 그래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4개 중에 2개는 고갈됐어요. 근데 나머지도 이제 바로 고갈이 다가오고 있어요. 뭐 때문에? 예. 이 고령화와 저출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흉년이에요. 자, 그러면 65세에 은퇴하면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할까요? 여러분은 세계 중에서 어느 정도의 삶을 살고 싶으세요? 최저 생계비 190에서 230. 안정 250에서 300. 여유 400 이상. 그렇죠? 네.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예. 자, 65세의 월 부부의 은퇴 생활비 준비 현황을 볼까요? 네. 월 평균 110만 원밖에 안 돼요. 앞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턱도 없이 부족하죠.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43%고 OECD 국가 중에서 꼴등이에요. 노인이 가장 가난한 나라가 대한민국. 자, 노인 빈곤율이라는 뜻은 은퇴 전 평균 소득의 50% 미만의 자금으로 생활하는 비율을 말해요. 보세요. 한국 압도적이네. 압도적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가 우려되는 현실인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지금 빈곤율이 낮아지고 있어요. 아래 보시면 네. 까만 이 그래프. 예. 그런데 노인 빈곤율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나라가 풍요로워지고 있는데 어르신들은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준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 연금은 3층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써 있어요. 기본 국민연금. 아까 얘기했죠? 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기본. 그다음에 회사가 보장해주는 퇴직연금. 퇴직금을 회사 밖에다가 쌓게 해서 나중에 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해라. 이게 퇴직연금이에요. 세 번째는 개인연금이 또 있어야 된다. 이 국민연금, 퇴직연금만으로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개인이 보험회사에다가 연금을 또 드셔라. 이게 교과서에서 추천하는 3층 연금이에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연금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대한민국 사람들의 대부분이 갖고 있는 국민연금. 여러분들도 있으시죠? 예. 예. 국민연금, 그것이 알고 싶다. 가입 조건 18세에서 60세까지 가입할 수 있어요. 60이 넘으면 가입이 안 됩니다. 예. 의무 기간은 10년, 120개월이에요. 10년을 채워야 연금을 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연금을 받는 건 60에서 나이에 따라 65세. 지금 앉아 있으신 세 분 패널은 전부 65세에 탑니다. 추가 납입 제도는 뭐냐? 그동안에 안 냈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 냈던 돈을 한꺼번에 내는 제도예요. 최대 10년치를 낼 수 있어요. 가능한 추가 납입은 하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 연기. 내가 연금을 65세 타게 됐어요. 예. 근데 내가 경제 활동을 하고 있어. 소득이 있어. 그러면 최장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어요. 1년에 7.2%씩 올라가서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면요. 연기를 안 하는 게 낫네. 안 하고 받는 게 더 좋다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연금은 그냥 받으셔라. 예. 유정연금은요. 연금을 받다가 그 받던 사람이 돌아가시면 가족에게 지급이 되는데 가입 기간에 따라 40, 50, 60%가 지급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 남편도 국민연금을 타. 네. 50만 원. 아내도 30만 원을 타. 자, 이렇게 둘이 타다가 보통 대한민국은 남성이 여성보다 7년 먼저 하늘나라를 갑니다. 수명이 7년 짧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돌아가시면 연금이 반으로 준다 그랬잖아요. 예. 4, 5, 60% 반이라고 쳐요. 그러면 50을 받다가 25로 줄어들죠. 예. 그러면 25도 받고 30도 받을까요? 아니에요. 제도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한 분이 돌아가시잖아요. 예. 그러면 두 개의 연금을 비교해서 하나만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걸 선택하겠죠. 이거 30이고 여기 25니까 예. 요게 없어져요. 띠로리.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아셔야 돼요. 물론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그 금액의 일정 부분은 한 30% 정도는 주는 제도가 있긴 있는데 어쨌든 뭐 거의 없어진다고 봐야 돼요. 7번 기금 운영 정책에 따라서 지금 요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뭐 국민연금 괴담이 돌았었잖아요. 네. 국민연금이 뭐 고갈된다. 빠진다. 나는 못 받는다. 지금 우리 패널 분들이 다 젊으시니까 예. 그런데요. 받아야 되는데. 국민연금은 국가가 계속 관리하고 연구를 해서 못 받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받을 거라고 예상한 것보다는 국민연금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연금이 다 그래요.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이런 보험회사에 드는 연금을 빼놓은 나머지들은요. 대부분 뭐 이렇게 확정해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령화 때문에 고령화 저출산 때문에 줄어든다고 봐야 돼요. 뭐 한 20%, 30%? 그거는 우리가 각오해야 된다. 중도 해지가 안 돼요. 이거는 장점이에요. 그리고 국민연금의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국민연금은요. 전체 내는 사람을 쭉 일렬로 세운 다음에 많이 내는 사람과 제일 적게 내는 사람 중간에서부터 많이 내는 사람으로 올라갈수록 낸 돈 대비 받는 비율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이상하죠? 네. 국민연금은 보험회사의 개인 연금 상품이 아니에요. 말은 연금이지만 아래로 내려올수록 낸 돈 대비 받는 비율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 볼까요? 국민연금을 임의로 내는 사람, 그 직장이나 사업자가 아니라 임의로 내는 사람이 낼 수 있는 최저 금액은 9만 원이에요. 네. 10년을 내면 18만 원 정도를 죽을 때까지 받아요. 근데 내가 국민연금을 2배 내고 싶어서 18만 원 냈어요. 예. 그러면 받는 금액이 2배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얼마 안 되네. 안 됐죠. 예.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보험회사의 개인연금처럼 2배 낸다고 2배 되고 3배 낸다고 3배 내는 게 아니에요. 많이 낼수록 비율이 작아져요. 그래서 제가 국민연금 재테크를 하나 알려드리면 20만 원을 한 사람이 내는 게 아니라 부부가 10만 원, 10만 원씩 이렇게 내면 2배로 받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팁이에요. 그 대신 기간에는 비례를 해요. 그래서 20년 되면 거의 2배, 30년 되면 거의 3배 이렇게. 그래서 국민연금은 오래 할수록 좋아요. 오래 할수록. 그래서 적은 금액이라도 빨리 시작해서 오래 하시는 게 좋다. 자, 두 번째 퇴직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퇴직연금은요. 회사가 직원들에게 줄 퇴직금이 있잖아요. 예. 그거를 회사가 이렇게 적립하거나 갖고 있지 않고 회사 밖에다가 쌓게 하는 제도예요. 이걸 왜 만들었느냐? 과거에 회사가 이제 이렇게 내부적으로 쌓고 있다 보니까 사장님들이 급하니까 이걸 갖다 막 쓰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가 망했어. 보니까 퇴직금이 안 남아있네? 헐.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를 막기 위해서 퇴직금은 회사 안에다 쌓지 말고 회사 밖에다가 쌓아라. 그게 퇴직연금 제도예요.
회사 밖이 어디예요? 은행, 네. 증권, 보험회사예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 중에서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퇴직연금을 회사에서 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퇴직연금은요, 안정형과 실적 배당형이 있어요. 보통 DB형, DC형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전체 퇴직연금 시장의 90% 정도가 안정형에 들어가서 있어요. 그래서 수익률이 여기 보시면 2020년도의 수익률이 안정형은 1.68, 실적 배당형은 10.67, 8배 차이예요. 너무 많이 나네. 그래서 퇴직연금도 관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관리하냐? 안정형을 DB형을 DC형으로 전환하십시오. 자, 전환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예를 들어서 안정형은요, 그냥 종래의 퇴직금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DC형은요, 펀드라고 보시면 돼요. 저축과 투자 얘기하면서 간접 투자 펀드 얘기했잖아요. 예. 펀드예요. 그런데 25세부터 30년간 매월 30만 원씩을 납입을 했어요. 어떤 분이. 이분이 55세부터 100세까지 연금을 받는다고 볼 때 30년 동안에 평균이 3%였다. 그러면 이 사람은 59만 원 정도 연금을 타요. 4%면 83만 원, 5%면 116만 원, 6%면 162만 원. 받는 연금액이 이렇게 달라져요. 아까 제가 했죠. 복리 효과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퇴직연금은 DC형으로 바꿔서 펀드 운영을 잘 해야 되는데 네. 이것도 이제 개인들이 하기에는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공부를 좀 하시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해 주는 분들이 주위에 있어요. 그런 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에게 맡기시면 돼요. 자, 세 번째, 개인연금. 개인연금 뭐예요? 보험회사에다가 내가 개인적으로 연금을 드는 거예요. 자, 개인연금 종류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수백 종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개인들이 이것을 잘 알아서 가입하기가 역시 또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봤어요. 네. 개인연금을 들 때 꼭 고려해야 될 것. 첫 번째, 장기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내려가고 있어요. 예. 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금리가 물가를 잡느라고 잠깐 지금 올라와 있을 뿐이지 다시 또 금리는 올해 말 내년부터 또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IMF 이후를 보면 2000년도에 9%, 8%, 9%대 금리가 우리가 코로나 전에 금리가 얼마였어요? 1점 몇 프로였잖아요. 은행의 이자가. 금리는 계속 내려오고 있고 이제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또 금리는 계속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요. 어디까지 가냐? 0.7, 0.5, 0.2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선진국처럼. 자, 그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금리가 내려갈 것을 예상한다면 높은 금리를 보장해주는 상품을 찾으면 좋겠죠. 예. 네. 그걸 고려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다음에 원금 보장은 되지 않지만 원금 이상을 수령할 수 있는 상품. 만기 후에 받는 연금액이 변하지 않고 확정적인 거. 이런 거를 이제 찾아야 돼요. 그다음에 연금은 대부분 그 비과세예요. 비과세라는 얘기는 이 상품에 가입해서 나오는 이자와 수익에 대해서 세금 15.4%의 이자소득세를 정부가 받지 않겠다. 이게 비과세예요. 요 네 가지를 만족시키는 상품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서 해야 되는데 이런 상품이 지금 시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는 달리 5% 보장 이런 상품 같은 게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예, 궁금하면 전문가를 찾아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연금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아내를 배려하라.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대부분 남자들이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왠지 아세요? 모든 연금이 다 남자 이름, 남편 이름으로 다 돼 있어. 그래서 남편이 하나라 가시면요 아내가 굉장히 어려워지십니다. 여기 볼까요? 자, 이 가정은요 국민연금 남편이 100만 원, 아내는 30만 원. 퇴직연금 남편이 60만 원,
개인연금 남편 이름으로 50만 원. 그래서 남편이 살아있을 때 210 받아요. 아내는 30 받아. 그래서 240 받아요. 뭐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그냥 뭐 좀 빡빡하지만 뭐 살아가는 가정이에요. 그 남편이 한나라 갔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국민연금 반으로 준다 그랬죠. 예. 근데 아내 거는 이제 30만 원에 한 30%는 줘요. 그래서 9만 원을 줄어들어요. 퇴직연금은 뭐 그대로 받는다고 쳤어요. 개인연금은 이제 대부분 사망하면요. 개인연금은 나머지가 있으면 주거나 없으면 그냥 끝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개인연금 남편이 죽었더라도 계속 아내에게 지급하는 개인연금은 거의 없어요. 끝. 그러면 남편 명의로 얼마 나와요? 110만 원. 아내 명의로 9만 원. 119만 원. 뭐예요? 최저 생계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대부분의 제가 많은 가정을 상담을 해봤는데 대한민국 대부분의 가정이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개인연금은 아내 이름으로 들어줘라. 보세요. 이 개인연금을 아내 이름으로 들었으면 50만 원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요. 개인연금을 아내 이름으로 들는 게 유리해. 왜? 여성이 7년 더 살잖아요. 연금은 대부분요. 사망할 때까지 줘요. 그럼 누가 오래 사나요? 여성이. 와이프. 그럼 누구 이름으로 들어야 돼요? 와이프. 아내 이름으로. 아내 이름. 그래서 개인연금은 아내 이름으로도 하나 들어줄 필요가 있다. 만약에 생활이 어려워서 개인연금은 하나밖에 들 수 없다면 남편이 아니라 아내 이름으로 들어주는 게 팁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네. 예. 자,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보험과 연금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저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